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캠퍼스에 무장 총격범이 나타나 교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아시안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기상대가 수요일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LA 시의원이 오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시 정부 개혁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중국계 유학생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현관문 아래에 화학약품을 살포했다 체포됐습니다. 가수 이승기의 단독 콘서트가 지난 주말 패창가 리조트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캠퍼스에 무장 총격범이 나타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아시안으로 확인됐고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으로 빠르게 출동합니다. 학교 캠퍼스 내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찰차가 도로 곳곳을 차단했고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섭니다. 오늘 캠퍼스에서 총격이 발생해 교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교직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경찰은 오늘 오후 1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플힐에 총기로 무장한 아시아계 남성이 나타났다며 학생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수업이 중단되고 캠퍼스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대학 외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알렸으며 대학 병원도 폐쇄됐습니다. 대학 경찰은 오후 2시 아시아계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이 인물을 목격한 사람은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즉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용의자는 재학생 타이라이 치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경찰은 아시아계 총격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당국은 오후 4시쯤 대피령은 해제했지만 내일까지 모든 수업을 휴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토렌스 델라모 패션센터에서는 청소년 수백여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경찰 100여 명이 출동해 이들의 난동을 저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가 발사돼 쇼핑객들은 공포에 떨며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총상 피해자는 없었고 청소년들의 싸움에서도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갑자기 쇼핑센터로 모이면서 토렌스와 LA 경찰 등 인근 지역 경찰 인력이 총동원됐습니다. 토렌스 경찰은 두 그룹의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벌이기 위해 이 쇼핑센터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출동으로 쇼핑센터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방문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할인 매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흑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인종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달러 제너럴 매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으며 흑인 남성 2명과 흑인 여성 1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AP통신과 팍스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도나 디간 잭슨빌 시장은 20대 백인 남성인 총격범이 매장 문을 걸어 잠근 채 범행을 저지른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 DC에서 흑인 수천 명이 모여 워싱턴 행진 60주년을 기념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한 날 벌어진 것입니다. 잭슨빌 보안관은 회견을 열고 이번 총격은 인종과 관련한 동기에서 발생했다며 그는 흑인들을 증오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이 사용한 총기는 나치 문양 스와스티카로 추정되는 그림이 새겨진 AR-15 소총,
글록 권총 등이었으며 범행 당시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에 나서기 전 언론과 부모, 사법당국을 상대로 흑인에 대한 증오심을 상세히 써내려간 여러 성명서를 작성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워터스 보안관은 총격범이 큰 단체에 속해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며 이번 사건이 워터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총격범은 인근 클레이 카운티에서 차를 몰고 왔으며 범행 현장으로 가기 전 인근 흑인 명문대로 꼽히는 에드워드 워터스 대학 교정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총기 난사 직전 캠퍼스에 나타났던 용의자가 학교 경비원의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대학가에는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이날 사건이 올 들어 469번째 발생한 총기 난사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8시까지 남가주 전역에 폭염 경보를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LA 도심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를 넘는 더위가 예상되며 수요일에는 95도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밸리와 인랜드 지역은 100도가 넘는 낮 최고 기온이 예상되며 밤 시간대도 75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나서지 말아야 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는 주말에나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LA시 10지구 의원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뇌물과 불법 자금 세탁, 직권남용 등 7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LA 10지구 시의원. 그리고 오늘 LA 연방지법은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 시작은 오는 11월 13일로 법원은 출소 이후에도 3년간의 보호관찰과 3만 달러가 넘는 벌금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6년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30년 가까이 LA를 무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거물급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번 선고로 인해 시의원들의 연이은 막말에 부패 스캔들로 시작된 LA 시정부의 개혁 여론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의 그 최종 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큰 명분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더 이상의 이 15명의 시의원 구조는 우리 400명을 대표하는 시가 맞지 않고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15명인 LA 시의원 숫자를 23명에서 31명 사이로 늘리고 10년 주기로 열리는 선거구 재조정을 민간으로 구성된 독립위원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막강한 LA 시의원들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주요 사안의 개입을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커뮤니티가 이 같은 개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데 때맞춰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내일 오후 LA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커뮤니티 공청회에서는 현재 LA시 의회의 구조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한인들의 직접적인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주최 측은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착순 50명에게 소정의 기프트 카드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제 제때제때 제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의견들은 사실 우리 한인타운 또 LA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패한 기성 정치인들의 연이은 사법 심판은 LA시 의회 개혁의 목소리에 명분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인 사회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가 전국에서 4번째로 지저분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우스프레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에 이름을 올린 곳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로스앤젤레스는 4위에 올랐습니다. 하우스프레시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위생 관련 민원을 분석해 종합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도시에 오른 지역들은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고 치안이 위험한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생활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커뮤니티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지역은 뉴욕 맨해튼입니다. 그 다음은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집계됐는데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등 높은 생활비가 요구되는 지역 10곳 중 4곳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높은 주거비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는 전국 평균치에 비해 50% 더 많은 돈이 한 달 생활비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 20만 달러 이상의 20, 30대 근로자들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젊고 부유한 뉴요커들이 뉴욕을 떠나고 있는 반면 이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고 있는 도시로는 플로리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스마트에셋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IRS 수치를 기준으로 따져본 결과 연 2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얻는 26세에서 35세의 젊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뉴욕에서는 총 5,062명이 전출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총 4,495명이 떠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플로리다로 몰려든 젊은 고소득자는 3,391명으로 집계돼 뉴욕시를 떠난 영앤 리치가 몰리는 도시 1위로 꼽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고소득 인구가 총 2,175명 늘었고 텍사스주는 1,909명의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뉴저지로 총 1,048명의 젊은 고소득 인구가 뉴저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스마트에셋 연구소는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의 경우 소득세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젊은 고소득층이 몰리고 있으며 뉴저지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좀 더 분산된 공간에서 뉴욕시로 출퇴근하며 맨해튼의 경제 문화 등을 누리려는 젊은 층의 일과 삶의 균형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로 인한 공교육 지원 및 교육열이 자녀를 키워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 또 다른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젊은 고소득층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4위로 콜로라도가, 5위로는 노스캐롤라이나가, 6위에는 커네티컷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북한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자위적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안보리 결의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우주안보 관련 실무협의체 회의. 지난 24일 이뤄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박은진 한국 외교부 군축 비확산 담당관은 탄도미사일 기술로 군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긴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위성 발사가 군축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위성 발사는 영내 국가들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예고한 10월 추가 발사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발언권을 얻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는 안전보장과 직결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헌장에 어긋난다며 자신들은 해당 결의안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로 예고한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 이번 회의에선 독일과 뉴질랜드 대표도 북한 위성 발사 규탄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현관문 아래 화학약품을 주입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화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했던 36세 중국 출신 유학생 쉬밍 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 템파 팜스 옥스퍼드 아파트 단지에서 우마 압둘라가 살고 있는 위층 집 현관문 아래에 화학약물을 여러 번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인 우마 압둘라는 10개월 된 자신의 아기가 집에서 화학물질 냄새를 맡고 구토를 시작한 뒤 자신의 집 밖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설치된 카메라에 담긴 영상에는 압둘라의 아래층에 사는 리가 집 현관문을 통해 액체를 주입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WFLA에 따르면 리는 앞서 화장실 변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압둘라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메타돈과 하이드로코돈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타돈과 하이드로코돈은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두 약의 부작용으로 불안, 복통, 구토, 호흡곤란, 피부 자극, 흉통, 설사, 환각, 실신 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압둘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도 상대방을 화학약품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나와 아내 그리고 10개월 된 아기는 한 달 넘게 화학물질을 흡입한 후 호흡곤란과 눈과 피부 자극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찰관 1명도 피부 자극을 경험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리는 스토킹 1건, 화학물질 살포 3건, 규제물질 소지 1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관을 화학물질에 노출시켜 법 집행관에 대한 폭행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협회는 리에게 괴롭힘, 신체적 폭력 위협, 폭행, 구타, 협박 및 삶의 질에 대한 위협을 즉시 중단할 것과 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협회의 수임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법원에 리를 퇴거하는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패창가 리조트에서 만능 엔터테이너 이승기 씨의 단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KBS 예능 1박 2일 막내 멤버로 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이승기 씨. 국민 남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가수와 예능 분야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테메큘라에 자리한 패창가 리조트에는 형형색색의 형광봉을 든 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수 이승기 씨의 콘서트를 직접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류 팬들은 이승기 씨와 직접 마주한다는 기대감에 오랜 기간을 기다려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He's a fantastic singer. I love his voice. I like him in all the things that he does in the variety show. Ya, lo conocí por una serie. No sé si fue su primera, pero para mí fue la primera que miré, Go Family Book. Y después seguí su trayectoria mirando otras series de él, pero me encanta su voz. 팬들과 마주한 가수 이승기 씨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 이런 노래를 하는 가수예요. 뭐 데뷔한 지는 지금 20년이 됐지만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번 콘서트가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추억을 안겨드려서 제가 꾸준히 여기서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패창가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3,000명의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승기 씨는 앞으로도 미국 팬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켄터키주 등 일부 지역에서 다시 휴교령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켄터키주 리 카운티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린 교직원과 학생들의 증가세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임시 휴교령을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과 25일에는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을 진행했는데 단체 생활을 이어갈 경우 감염 환자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리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이 늘면서 학교 수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 마고핀 카운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고핀 카운티 교육부도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휴교령을 내렸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캠퍼스 출입에 제한을 뒀습니다. 인근에 자리한 런지 교육부도 일주일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를 합치면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남부 자포리자주 로보티네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보티네는 남부 최대 요충지 중 한 곳인 멜리토폴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해 로보티네를 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Збройні сили України на півдні продовжують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після звільнення Роботино.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동부에서 우로자이나를 탈환하는 등 전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복한 지역들은 아조우의 주요 도시인 마리우폴과 베르디안스크, 멜리토폴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등을 되찾게 되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러시아의 보급선이 차단됩니다. 동북부 지역에선 병력을 재편한 러시아군의 반격이 거세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서방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모스크바 등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잦은 드론 공격에 커지고 있는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섣부른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나 흑해상에서의 드론 공격은 자신들의 행위라고 밝혔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은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